명예회장님, 검은 세단 세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입주민 대표 최미자는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갑질하던 늙은 경비원. 그가 대한건설 명예회장이라고요? 이럴 수가. 김만석 씨는 경비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최미자 앞에 던졌죠. 한 달간 재미있었습니다. 최 대표님. 지금부터 그 한 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만석 씨는 올해로 68세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죠. 50년 가까이 시멘트와 철근을 만지며 살아온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던 그 회의실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만석 씨는 작년에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어요. 아들 김준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이제는 뒷자리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됐죠. 하지만 그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죠.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은 다정했지만 김만석 씨는 자꾸만 짐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을 해보기로요. 여보시오, 경비 일 좀 해볼까 하는데. 아내는 깜짝 놀랐죠. 당신이 무슨 경비를 해요? 회장님이. 명예회장이지 뭐. 이제 한직이야. 몸도 근질근질하고 말이요. 김만석 씨는 평생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22살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멘트 자루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렸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살에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영세한 회사였죠. 하지만 김만석 씨는 성실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부실 공사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김 사장, 이번엔 좀 대충 해도 괜찮아. 어차피 안 보이는 곳이잖아. 하도급 업체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김만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대충 할 수 없어요. 그 성실함이 소문났어요. 10년 후 회사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20년 후에는 업계 상위권에 들었죠. 김만석 씨는 그렇게 자수성가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현장과는 멀어졌어요.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임원들의 보고를 듣는 일이 전부였죠. 이건 아니야. 김만석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그리웠어요.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느낌이 그리웠죠. 그래서 위장 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에게만 조용히 부탁했죠. 자네, 이번 일은 비밀로 해주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내가 뭘 하겠나. 그저 경비 일 좀 해보는 거지. 일주일 후 김만석 씨는 청솔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새벽 6시 경비실 문을 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구만. 나이가 좀 있으신데. 동료 경비원 박기철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만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형님.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여기 일은 어렵지 않아요. 박기철 씨는 친절했어요. 일을 자세히 가르쳐줬죠. 아침엔 주차장 순찰하고 택배 정리하고 저녁엔 순찰 한 번 더 돌면 돼요. 김만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뭔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김만석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런 소소한 교류가 좋았습니다. 점심시간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형님, 이거 드세요. 우리 마누라가 싸준 김치예요. 박기철 씨가 반찬통을 내밀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려? 여기서 같이 일하는데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김만석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회장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온기였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경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죠. 화장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김만석 씨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경비가 인사도 안 해요? 내가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택배를 정리하느라 미처. 변명은 월급 받고 일하면서 주민한테 인사도 안 하면 어떡해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만석 씨는 당황했어요. 분명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못 봤나 싶었죠. 다음부턴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야죠. 여기 입주민 대표가 나예요. 최미자. 앞으로 잘해요. 최미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에서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박기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저 사람이 문제예요. 맨날 트집만 잡아요. 입주민 대표라는 분이? 네. 권력이 있다고 우리를 막대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만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평생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잘하면 되겠죠. 김만석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줄은요. 갑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만석 씨는 경비 일에 적응했어요. 새벽 순찰도 익숙해졌고 주민들 얼굴도 조금씩 기억하게 됐죠.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택배 트럭이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물량이 많았죠. 경비님, 오늘 택배 많네요. 수고하세요. 택배 기사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김만석 씨는 택배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동별로, 호수별로 정리하는 일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경비, 최미자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죠. 예, 말씀하세요. 김만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좀 올려줘요. 1동 500이요. 최미자가 가리킨 건 쌀 20kg 한 포대와 생수 2박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택배는 1층 경비실까지만 배달되는데요. 뭐, 경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안 해줘요? 규정상 집 앞까지는. 규정?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이것도 못 들고 올라가라고요? 내가 허리가 안 좋다고. 최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쳐다봤어요. 김만석 씨는 난처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지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 더 문제가 될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진작 그렇게 하지. 김만석 씨는 쌀 포대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을 무게지만 이제는 허리에 부담이 왔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놓으세요. 최미자가 현관 앞을 가리켰습니다. 김만석 씨는 쌀 포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생수 박스를 가지러 다시 1층으로 내려갔죠. 2번 왕복해서 모든 짐을 옮겼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수고했어요. 최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죠.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김만석 씨 앞으로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 뭐 하세요? 주워가요. 팁이에요. 최미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김만석 씨는 그 돈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모욕감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할 때도 밑바닥부터 올라올 때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김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존중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 던져진 10,000원. 아니, 왜 그래요? 돈 싫어요? 최미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만석 씨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몸을 숙여 돈을 주었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억지로 내뱉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요. 문 닫아요. 쾅! 최미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김만석 씨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 쥔 10,000원짜리가 무겁게 느껴졌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 박기철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최미자, 그 사람이 또 시킨 거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형님, 다음엔 거절하세요. 우린 택배 배달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만석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걸요. 이틀 후였습니다. 오후 4시쯤 김만석 씨는 주차장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규정대로 불법 주차 차량을 확인하는 중이었죠. 그때 눈에 띈 차가 있었습니다. 벤츠 최신형. 번호를 확인하니 최미자의 차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김만석 씨는 고민했습니다. 규정상 딱지를 붙여야 했어요. 하지만 최미자의 차였죠.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지. 김만석 씨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노란색 경고장이었어요. 1시간 후. 경비, 당장 나와. 최미자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만석 씨가 경비실에서 나왔어요. 최미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게 뭐예요? 누가 내 차에 이런 걸 붙였어요? 손에는 떼어낸 스티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규정상 장애인 구역에는 주차하실 수 없어서. 규정? 나 장애인 스티커 있어요. 하지만 차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니, 경비 주제에 감히 내 차에 딱지를 붙여? 최미자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관리소장 불러요. 지금 당장. 10분 후 관리소장이 황급히 나타났어요. 김태수 소장이었습니다. 최미자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소장님, 이 경비 당장 내보내야 해요. 감히 입주민 대표차에 딱지를 붙였어요. 그게. 김태수 소장은 난처한 표이였습니다. 경비, 왜 그랬어요? 최 대표님 차인 거 몰랐어요? 소장은 김만석 씨를 나무랐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규정이고 뭐고. 일 제대로 못하면 나가야죠.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을 했어요. 소장님, 지금 이 경비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요. 아니면 둘 다 잘릴 줄 아세요. 네, 무릎을요? 김태수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미자는 입주민 대표였어요. 관리소장을 해임할 권한도 있었죠. 어서요. 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잠깐만요. 김만석 씨가 소장의 팔을 붙잡았어요. 경비님? 소장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김만석 씨가 최미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대표님이십니다.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당신 정말 일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일을 그만두더라도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지켜야죠. 김만석 씨는 침착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었어요. 원칙이었습니다. 좋아요. 두고 보자고요. 당신 끝났어요. 최미자는 돌아서며 도끼 어린 눈빛을 남겼습니다. 김만석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갑질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미자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김만석 씨가 경비실 문을 여는데 누군가 경비실 앞에 쓰레기를 버려놨더군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기철 씨가 황급히 치우기 시작했어요. 형님, 최미자 지질 겁니다. 어제부터 이상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치우면 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관리소장 김태수가 경비실로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김만석 경비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입주민 대표께서 경비 근무 태도에 대해 민원을 넣으셨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차장 순찰 시간이 들쑥날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지켜주세요. 김만석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순찰을 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소장도 어쩔 수 없이 전달하는 거였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날씨가 무더웠어요. 7월 중순,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었죠. 경비실은 작은 컨테이너 같은 구조였습니다. 햇빛이 직접 내리쬐이면 안은 찜통이 됐어요. 김만석 씨는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죠. 형님,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 오늘 너무 덥네요. 박기철 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두 사람은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 더위를 식혔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미자였어요. 뒤에는 관리소장도 따라왔죠. 여기 전기 누가 이렇게 펑펑 쓰래요? 최미자가 에어컨을 노려봤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더우면 참아요. 경비실 전기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하지만 사람이 일하는 곳인데.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무슨 일이에요? 최미자는 에어컨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플러그를 뽑아버렸습니다. 앞으로 에어컨 사용 금지예요. 전기세 아까워 죽겠어요. 대표님,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박기철 씨가 항의했죠. 뭐, 너무해. 월급 받으면서 에어컨까지 틀고 싶어요? 최미자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에어컨 덮개였어요. 이거 시원해요. 앞으로 절대 틀지 마요. 관리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에어컨의 덮개를 씌웠습니다. 김만석 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알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규정 제대로 지켜요. 최미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경비실 안은 금세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 더위에. 박기철 씨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괜찮습니다. 견디면 되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기온은 더 올라갔어요. 경비실 안은 35도가 넘었죠. 김만석 씨는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형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김만석 씨는 68세였어요. 젊지 않았죠. 이 더위를 견디기엔 나이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박기철 씨가 퇴근했어요.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남아있을까요? 가세요. 저 혼자 충분합니다. 김만석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경비실은 더 조용해졌고 더위는 더 심해졌죠. 김만석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한 점 없었어요.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평생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죠. 김사원, 오늘 수고했네. 내일은 좀 쉬게. 팀장님, 더운데 에어컨 온도 좀 낮춰드릴까요? 회사에서는 늘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조차 틀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아들 김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준호야. 잘 지내고 있지. 일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김만석 씨는 말하려다 멈췄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에어컨이 뽑혔다는 걸, 모욕을 당했다는 걸.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뭐 어렵지 않은 일이야. 아버지, 솔직히 왜 그러세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걱정하고 있어요. 며느리 얘기가 나오니
더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알았어. 걱정 말아라. 그럼 건강 챙기시고요. 끊을게요.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김만석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쓸쓸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는 이미 부담스러워했죠. 내가 짐이 되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외로웠습니다. 회장 시절엔 몰랐던 감정이었죠. 사람들이 둘러싸고 존중하고 필요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김만석 씨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그냥 늙은 경비원일 뿐이었죠. 밤 10시가 됐습니다. 경비실은 여전히 더웠어요. 김만석 씨는 땀에 젖은 셔츠를 벗었습니다. 선풍기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조차 없었죠.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세상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더위에 추위에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김만석 씨는 평생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현장을 누볐지만 결국엔 회장이었죠. 에어컨 틀린 사무실에서 비서가 챙겨준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밑바닥이 얼마나 고된지를요. 참아야지. 조금만 더. 김만석 씨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졌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김만석 씨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도 없었어요. 미지근한 물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박기철 씨가 출근했을 때 김만석 씨는 경비실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좀 더웠을 뿐이야.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병원 가셔야죠. 아니야. 괜찮아. 김만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최미자의 갑질은 점점 심해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점점 지쳐갈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김만석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쪼이고 있었죠. 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과 사전 작업.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김만석 씨는 여전히 에어컨 없는 경비실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날 밤 김만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최미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걸요. 저녁 9시 경비실에 혼자 남았어요. 김만석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회장님. 김영철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사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자네 나야. 아, 예.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 비밀로 해주게. 김만석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청솔 아파트 관리소 회계 자료 좀 알아봐 주게. 감사 자료 있으면 입수하고. 청솔 아파트요? 혹시 회장님께서 계신? 그래. 내가 여기서 경비 일을 하고 있네. 김영철 전무는 놀란 듯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민 대표 최미자란 사람이 있어. 횡령 의심이 가네. 관리비 내역하고 공사 계약서들 전부 확인해 주게. 네, 회장님.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만석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김만석 씨는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안내.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2억 3천만 원. 김만석 씨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치고는 금액이 과도했죠.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군. 그는 메모를 했습니다. 조사할 게 하나씩 늘어났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어요. 김만석 씨는 열심히 분류하고 있었죠. 경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미자였어요. 오늘따라 표정이 더 험악했죠. 예,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여기 복도에 쓰레기가 왜 이래요? 청소 안 해요? 아침에 다 치웠는데요. 거짓말. 지금 봐요. 여기. 최미자가 가리킨 곳엔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김만석 씨가 쓰레받기를 가지러 가려는데 잠깐만요. 최미자가 소리쳤어요. 손으로 주워요. 손으로. 네. 경비가 뭐예요? 청소부죠. 손으로 주우라고요. 주변에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석 씨는 멈춰 섰어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그건 너무하신 겁니다. 뭐, 너무해? 월급 받으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최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어제도 경비실 불 환하게 켜놓고 있더라고요. 전기세 누가 내는 줄 알아요? 밤 근무 중이었습니다. 변명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관리비가 오르는 거예요. 최미자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어요. 김만석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제대로 일 안 하면 쫓겨날 줄 알아요? 손 치우십시오. 김만석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회사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손 치우라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요? 최미자는 더 세게 잡았어요. 주변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대표님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에휴, 또 시작이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최미자의 권력이 두려웠던 거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손 치우세요. 김만석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순간 최미자가 움찔했죠.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좋아요. 당신 오늘부터 해고예요. 해고. 최미자는 멱살을 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관리소장, 당장 나와요. 김태수 소장이 황급히 나타났어요. 예, 대표님. 이 경비 당장 해고 조치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건 절차고 뭐고 없어요. 내가 입주민 대표예요. 내 말이 곧 규정이에요. 최미자는 미친 듯이 소리쳤죠. 김만석 씨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알겠다고? 최미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빌지도 않아요? 일자리 잃는데? 빌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김만석 씨는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최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정말 버릇없네. 끝까지 저래. 김만석 씨는 경비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됐어.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최미자가 어떤 사람인지요. 권력을 휘두르고 약자를 짓밟고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인간.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김만석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김영철 전무였죠. 회장님, 자료 확보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횡령 증거 확실합니다. 김만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잘했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청솔 아파트로 오게. 임원진 전부 데리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만석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내일이면 끝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김만석 씨는 경비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죠. 김만석, 대한건설 명예회장. 한 달 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명함이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최미자. 그 이름을 떠올렸어요. 내일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김만석 씨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경비복을 바라봤죠. 마지막 밤이구나. 한 달간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땀과 먼지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웠죠. 세상의 밑바닥이 어떤지를요. 약자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김만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 경비원들이, 청소부들이,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 내일부터 시작이야. 김만석 씨는 불을 껐습니다. 경비실은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김만석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두고 보자고. 최미자. 복수는 차갑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김만석 씨는 평소처럼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고요한 확신이 있었죠.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해고당하시면 어떡하려고요? 박기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다 끝나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만석 씨는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10시 10분. 관리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최미자가 확성기까지 들고 나타났죠. 주민 여러분, 오늘 긴급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래? 또 최 대표님이 뭔가 하시나 봐. 김만석 씨는 경비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최미자는 연단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경비가 문제입니다. 손가락이 경비실을 가리켰죠. 저 늙은 경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주민한테 대들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해고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최미자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어요. 경비, 나와요. 당장. 김만석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뻔뻔해요.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관리소장, 지금 당장 해고 통보서 낭독해요. 김태수 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김만석 경비님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웅. 아파트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차량이었죠. 그런데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검은 세단 3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야? 누가 오는 거래? 차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렸어요. 그리고 뒷문을 열었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후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물이었어요.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전부 정장 차림이었죠. 10명이 넘었어요. 그들은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김만석 씨를 향해 명예회장님,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인사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웠죠.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최미자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주민들도 숨을 죽였죠. 박기철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형님이. 회장님? 김태수 소장은 손에 들고 있던 해고 통보서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맨 앞에 선 남자가 김만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준호였어요. 김만석 씨의 아들이자 대한건설 현 회장이었죠. 아니다. 제 시간에 왔구나. 김만석 씨는 경비복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모두 수고했네. 그는 임원들을 바라봤어요. 김전무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김영철 전무가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김만석 씨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최미자에게 다가갔죠.
최미자 대표님? 관리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대한건설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최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대한건설, 이 나라 10대 건설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명예회장이라고요? 거짓말이겠죠? 저 사람이 경비였잖아요. 최미자는 부정했어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확했죠. 검은 세단 세대, 정장을 입은 임원들,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현직 회장. 안 믿어지십니까? 김만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경비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어요. 김만석, 대한건설 명예회장. 명함을 최미자 앞에 놓았죠. 한 달간 재미있었습니다. 최 대표님. 최미자는 명함을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이럴 수가. 주변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 경비 아저씨가 회장님이었다고? 대한건설이면 우리 아파트도 그 회사가 지은 거잖아. 그럼 건물주나 마찬가지네. 박기철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형님, 아니, 회장님께서 왜? 미안하네, 박경비. 숨겨서. 김만석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아닙니다. 전혀요. 그런데 왜 이런 고생을? 알고 싶었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김만석 씨는 다시 최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권력을 쥔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최미자는 입술을 떨었어요.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말했으면 달라졌습니까? 김만석 씨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제가 회장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노인이었으면 계속 그렇게 대했겠죠? 최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에어컨 코드 뽑고 현금 던지고 멱살 잡던 그 손. 김만석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직도 떨리지 않습니까? 최미자의 손은 정말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김준호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님 말씀만 하시면 법적 조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겠구나. 김만석 씨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최 대표님? 최미자는 그 파일을 보며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리비 횡령 증거 자료입니다. 김만석 씨의 말에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횡령? 설마 우리 관리비를? 엘리베이터 공사비 2억이 넘었잖아. 그게 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미자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김만석 씨는 파일을 펼쳤죠. 지난 3년간 허위 계약서로 부풀린 금액만 5억입니다. 오해일까요? 최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죠. 김만석 씨는 경비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벗었어요. 안에는 깔끔한 셔츠가 있었죠. 한 달간 입었던 경비복. 그것을 접어서 관리소장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태수 소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김만석 씨는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간 경비로 일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임원들이 길을 열었죠. 뒤에서 최미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김만석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그가 탔죠. 검은 세단 세대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에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어요. 드라마가 끝난 무대처럼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차가 아파트 정문을 막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만석 씨가 말했어요. 잠깐 세우게. 예. 아버님? 김준호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만석 씨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어요. 김만석 씨는 문을 열고 내렸죠.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끝을 봐야지. 그는 다시 관리사무소로 걸어갔습니다. 임원들이 황급히 뒤따랐어요. 주민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김만석 씨가 다가왔어요. 쿵쿵. 발걸음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최 대표님. 최미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회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만석 씨는 김영철 전무를 불렀어요. 전무, 변호사 연락했나? 예, 회장님. 법무법인 정산 대표 변호사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좋아. 지금 당장 연결해주게. 김영철 전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50대 남자가 나타났죠. 회장님,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 지금부터 하는 말 전부 기록하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만석 씨는 최미자를 내려다봤어요. 청솔아파트 입주민 대표 최미자. 다음 3가지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관리사무소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관리비 횡령. 주민들이 숨을 죽였어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명목으로 실제 비용 1억 2천에 2억 3천으로 허위 계약. 차액 1억 1천만 원 개인 계좌로 입금. 아닙니다. 최미자가 부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둘째, 조경공사. 김만석 씨는 계속했습니다. 실제 비용 8천만 원을 1억 5천으로 부풀림. 차액 7천만 원 횡령. 그건. 셋째, 관리사무소 비품 구매 명목 횡령. 서류가 펼쳐졌죠. 3년간 총 53건. 횡령 총액 5억 2천만 원. 주민들이 경악했습니다. 5억이라고? 우리 관리비를 5억이나 훔쳐갔다고? 이게 말이 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김만석 씨는 다시 화면 속 변호사를 봤습니다. 박 변호사, 형사고소 즉시 진행하게. 배임, 횡령, 사기 혐의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사도 준비해. 손해배상 청구 5억에 이자 포함해서. 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최미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안 돼요. 제발. 회장님. 그녀는 김만석 씨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김만석 씨는 냉정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지금이요. 지금 알았어요. 아닙니다. 김만석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죠. 제가 경비원이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회장인 걸 알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김만석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지위로 판단했어요. 경비원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최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김만석 씨는 주민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3년간 여러분의 돈을 훔쳤습니다. 손가락이 최미자를 가리켰죠.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고 고급 외제차를 탔어요. 여러분이 낸 관리비로요. 주민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관리비가 매년 올랐구나.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는 동안 저렇게 호의호식했어? 분노가 폭발했어요. 한 주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미자, 당장 주민 대표직 내려놔. 맞아요. 당장. 목소리가 하나둘 모였죠. 김만석 씨는 관리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님, 긴급 주민 총회 소집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김태수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하십시오. 주민대표 해임 건의안 상정하고요. 알겠습니다. 소장이 뛰어갔습니다. 10분 후 아파트 방송이 울렸어요. 긴급 주민 총회를 소집합니다. 관리사무소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30분 만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죠.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 소장이 물었습니다. 숲처럼 손이 올라갔어요.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최미자 대표 즉시 해임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최미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만석 씨는 김준호 회장을 봤어요. 준호야, 경찰 연락했나? 예, 아버님.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정말로 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렸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횡령 피의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영철 전무가 최미자를 가리켰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최미자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아, 안 돼요. 저 억울해요. 최미자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최미자는 마지막까지 애원했습니다. 김만석 씨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최 대표님. 예. 당신이 던진 10,000원짜리 기억합니까? 최미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던지고 주우라고 했던 그 돈. 김만석 씨는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이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최미자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똑같이요. 바닥에 떨어진 돈. 주우세요. 감옥 가는 길에 필요할 겁니다. 최미자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경찰차로 데려갔어요. 차 문이 닫혔죠.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어요. 잘 가라, 도둑. 감옥에서 썩어라. 환호성이었습니다. 김만석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박기철 씨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시원합니다. 시원하긴요. 아직 멀었어요. 네.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김만석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비원들, 청소부들, 노동자들. 그는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받지 않게 해야지.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준호 회장이 물었어요. 아버님, 회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다.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김만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지. 그는 다시 차에 올랐어요. 이번엔 정말로 떠났습니다. 뒤에는 환호하는 주민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남았죠. 복수의 드라마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망의 이야기가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미자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죠. 청솔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피고인 최미자는 3년간 총 5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최미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변호할 여지가 없었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3주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미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추징금 5억 2천만 원, 이자 포함 총 6억 원을 배상할 것.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최미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안 돼요. 안 돼. 교도관들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죠. 법정 밖에서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잘 됐어. 당연한 결과야. 최미자는 법정을 나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입주민 대표 횡령 사건, 실형 선고. 다음 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청솔 아파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미자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6억 원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였죠. 2, 3개월 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최미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반면 김만석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김만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원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우리나라 경비원, 청소부, 미화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단입니다. 회장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김영철 전무가 물었죠. 초기 자본금 100억 원. 제 개인 재산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이 재단은 3가지 일을 할 겁니다. 김만석 씨는 설명했어요. 첫째, 근무 환경 개선. 에어컨, 난방, 휴게시설 지원. 둘째, 교육 지원.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셋째, 법률 지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무료 법률 자문. 좋은 사업입니다, 회장님. 김준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매년 10억씩 후원하겠습니다. 고맙구나, 준호야. 김만석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희망경비원재단 현판식이 열렸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회장님, 왜 이런 재단을 만드셨습니까? 한 달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배웠습니다. 김만석 씨가 대답했어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전국 500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을 보강했죠. 휴게실도 만들었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청솔 아파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비실이 새로 지어졌어요. 에어컨, 난방, 깨끗한 화장실까지 갖춰졌죠. 박기철 씨는 감격했습니다. 이럴 수가. 경비실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새 경비실 개소식 날이었어요. 김만석 씨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박경비,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게. 김만석 씨는 박기철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주민들도 달라졌어요.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더운데 이거 드세요. 주민들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김만석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이거였어. 내가 원했던 게. 6개월 후였습니다. 희망경비원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됐어요. 1000개 아파트로 늘어났죠. 지원받는 경비원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어요. 컴퓨터 교육, 안전 교육, 인권 교육. 경비원들의 역량이 높아졌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갔죠.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요. 한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재단 덕분에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김만석 씨는 매주 재단을 방문했어요. 현장을 직접 확인했죠. 어느 날 한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생 이런 대우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만석 씨도 울컥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진심이 담긴 악수였죠. 1년 후였습니다. 희망경비원재단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 김만석 씨는 청와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이 상은 전국의 경비원, 청소부, 노동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녁 김만석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김준호와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신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는데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뜻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이었지. 김만석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지위가 다를 뿐이지. 그 지위 때문에 무시당해서는 안 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김만석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만석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 달간의 경비원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더위, 모욕, 고통.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때 안 갔으면 몰랐을 거야. 세상의 진짜 모습을요.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지, 약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아. 김만석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는 진정한 회장이 됐습니다. 돈과 권력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을 아는 회장이요. 세상을 이해하는 리더였죠. 그리고 그의 영향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의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존중받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죠. 우리도 경비원분들께 잘해드려야지.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잖아.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김만석 씨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꿨으니까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한 달간의 경비원 생활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경비원에게, 당신이 스쳐 지나가는 청소부에게, 작은 존중 하나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김만석 씨가 배운 것처럼요. 사람은 지위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경비원이 문을 열어줍니다. 청소부가 복도를 닦아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김만석 씨처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교훈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